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세실업부터 볼게요.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4% 넘는 상승 유지가 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이요. 이번 주 들어서만 20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1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일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꼭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는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하면서 또 그 수혜주를 찾기 분분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한세실업 당첨이 된 느낌입니다. 28,900원대 놓여 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점주 볼게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늘 하는 거 일본의 그 골든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이런 것들 봐야 한다면서 관광 특수가 기대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면세점 업체들 실제로 지금 준비 돌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골든위크가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이번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은 있는데 일단 면세점 관련주들 일단 주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3%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10만 6천 원입니다. 바이오솔루션 상승폭 많이 줄여서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장중한 때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호재가 있어서 일단 힘을 받긴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그 재생 세포 치료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한 때 7만 2천 원대 구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내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낙폭을 키우네요. 변동성이 너무나 큰 오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 현재 주가는 54,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나 볼게요. 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낙폭을 키우죠. 6% 가까운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적자 냈다는 소식 하나 접수를 하고요. 또 하나 분식회계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34만 500원대로 다시 밀려납니다. 참 잡음이 많이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확인할까요? 2% 넘는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보란 듯이 올라섭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오늘 장중 내내 SK하이닉스만큼은 사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살까요? 고민하겠습니다. 84,400원입니다. 현대모비스 볼까요? 어제는 현대차, 오늘은 기아차 실적 내놨고 내일은 또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자동차주들 한동안 좋은 얘기 참 많았고 실적을 확인해 보니 진짜 잘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도 기대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들도 나오는데요. 주가 꾸준히 올라왔고 오늘은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번 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연일 강세입니다. 물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장중 흐름 보니까 그동안은 좋았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다수 보입니다.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메모리 반도체 네. 이거 볼게요. 진짜 전문가님 외에 다른 분들의 시각도 이번 주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도 나서고 삼성도 나섭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님의 시각은요? 사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가 13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점쟁이도 아니고 미리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탑이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탑3 안에 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데 전체 시장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30%밖에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10월 달 장에 제가 폭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에 뛰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비단 우리가 테마주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관심과 또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정말 이제 이름 그대로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보가 요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역할들을 해놓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공부하고 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스로 뭐 자율주행차 얘기도 나오고 있고 AI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부품들이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팹리스 업체와 이 파운드리 업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라던가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미국의 퀄컴 같은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 설계를 하는 업체다라고 봤을 때 그 설계를 해서 설계도를 던져주고 이것 좀 생산해줘라고 하는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부진했었고 또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놨었던 이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단순 단발적인 이슈로 튀어오른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아요. 조금은 더 먼 시각으로도 하나의 진짜 테마군으로 형성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진짜 관련주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예, 오늘 시장 지지부진한데 가운데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쫙 다 웨이퍼, 오르는 패키징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예. 예. 하나만 꼽자면 제가 두 가지 뭘- 정도를 좀 예, 꼽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첫 번째로는 좋아요. 이제 어떤 거 메커스라는 볼까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메커스는 얘네들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양산을 하는 뭐 설계를 하는 기업들도 아닌데요. 미국의 이제 자일링스라고 이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자일링스라는 기업입니다. 자일링스. 이 자일링스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을 해서 네. 이걸 우리나라에다 유통시키고 있는 업체가 메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10월 폭락장 이후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랬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패키징 업체인 SFA 반도체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조정 나와요. 조정 SFA 나온 게 저는 반도체는요.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뭐죠? 네, 지금 SFA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가요? 네. 예, 지금 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넓게 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 6월달, 8월달 수준의 주가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좀 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 시에 뭐 2,100원 내지 2,200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크게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좋고 그중에 SFA 반도체와 메커스를 네, 맞습니다. 눈여겨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완성차 업체들 실적 나왔는데 물론 뭐 이유는 각양각색이기도 하고 뭐 충당금 환입 뭐 그렇죠. 때문에 좋았다, 뭐 네. 신차 판매도 좋았다, 뭐 이런 등등 어쨌건 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일 모비스도 실적 내놓게 되는데요. 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뭐 모비스 전부 다 실적은 우리가 너무나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현대 그룹주들이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 쪽에서 팰리세이드 잘 나가더라, 뭐 이번에 제네시스 잘 나가더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시장으로 나가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을 공략을 해서 전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수출 모멘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수 쪽에서 이 차 이쁘더라 이렇게만 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봤을 때는 수출 쪽에서 나타나는 매출의 그런 비중 자체가 증가세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뭐 펠리세이드라던가 뭐 제네시스 이번에 SUV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익스테리어, 뭐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닌 차량들도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네. 제네시스 G80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링컨 컨티넨탈이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이 사실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익스테리어 쪽을 이제 북미 쪽이라든가 이제 많은 다른 수출 쪽에 좀 발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신차에 대한 효과들은 톡톡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들이 이제 워낙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상당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 자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정도만 오른다라고 해도 전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 차량이라던가 그리고 보조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효자 산업 중에 하나였었던 자동차 업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차량 보급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천만 원 인구 중에서 벌써 지금 2천만 대 이상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려도 얼마나 더 팔리겠습니까? 다만 그중에서 이제 교체 수요들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그 교체를 했을 때 이번에 이제 뭐 친환경 차량뿐만 아니라 또 이제 SUV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얼만큼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SUV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승차감이 좋지 않다더라, 뭐 디자인이 별로다더라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세단을 좀 더 선호했습니다만은 이번에 SUV 상당히 디자인 기아에서도 SUV 라인업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펠리세이드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UV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신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앞으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뷰 유지를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각 그러면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습니까?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참 아니에요.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예. 성적표 못 나왔고 주가는 반대로 튀어오르는 거. 일단은 확인하고 큰 손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실적을 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 좀 강한 흐름들 보여지고 있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는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 예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디램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가 꺾일 일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게 바로 이제 데이터 서버 쪽에서 발생했었던 1차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잘 나갔었던 거고 그 수요가 1차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고 있는 구간이지 수요가 꺾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반도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IM 쪽에서 매출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겠지만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뭐 용인 땅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도 있는 만큼 반도체의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디램 가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어요. 지금 $4 수준을 위아래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작년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게 앞에서 $10 부근까지도 갔었던 그렇죠. 지금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랐었던 게 바로 이제 디램 가격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디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버가 폭발적으로 구글이라던가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버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디램들을 늘리다 보니까 가격이 폭증을 했었던 거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 TSMC라던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죽여가면서 공급량을 상당히 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지, 수요가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여유 있게 가지고 SK하이닉스를 투자한다.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할까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 좋아요 만발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악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사실 삼성바이오는 쉽지가 않죠. 제 개인적으로 뭐 이러한 실적이라던가 뭐 분식회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CMO 업체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가 투자 매력도, 그리고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게 줄 수가 없는 특정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MO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고, 그 개발한 신약을 가지고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에 대한 부분들과 좀 엮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진그룹의 이제 곧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한진그룹주들이 홀홀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승계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뭐 한진칼이라던가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 봤을 때, 최근 이제 대기업들의 오너 일가들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LG라던가 현대 다 이루어졌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장이 될 거라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승계 과정 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키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승계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속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약세를 띌 수 있으나, 이 승계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멀리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빠졌을 때 우리가 저가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나 지금 당장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악재들이 좀 사그라치고 주가도 어느 정도 턴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예. 이제 매수 좋아요라는 의견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입니까, 여기에서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도 SFA 반도체랑 메커스 눈여겨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